예, 저기 우리가 끝으로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신 수강생들한테 먼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성격 장애를 보면서 이제는 좀 수월하게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연구 방법론과 심리 치료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편집성 성격 장애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편집증, 그러니까 편집증은 패러노이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정신병, 락강에 표현하면 이제 그 상상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셨고, 자, 오늘 배우는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는 정신병이 아닌 그야말로 이제 B군에 속하는 성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락강의 이론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제가 전번주에 언급했던 애착 이론에 의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생기느냐 이제 원인을 구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애착 이론들은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존심이라는 그 개념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자존감, 또 뭐 자기 효능감도 뭐 무방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효능이죠. 효능감, 그 자존감, 뭐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신 분이 제임스입니다. 이 제임스는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자존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 나누기 야망, 그러니까 성취 수준 나누기 야망, 그 성취 수준과 야망으로서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수준이 나누기 야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뭐 이게 분모 분자니까 야망을 낮추든가 성취 수준을 높이든가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취 수준을 높이거나 자신의 기대치에 대한 야망을 낮춰라.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수준이 높아지면은 뭐 대통령이 되든가 장이 되든가 성취 수준이죠. 그러면 뭐 당연히 커지니까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망을 낮추면 되죠. 내가 여기만 현재 수준의 만족, 그러니까 야망을 낮추게 되면은 또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취 수준의 기준에서 자존감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나의 그대의 모습, 있는 그대의 모습, 뭐 여기에 만족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취 수준은 없죠.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면은 그분은 본인 나름대로의 자존감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는 성취 수준과 야망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존감을 높이려면 성취 수준을 높이든가 아니면 야망을 낮추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서 이제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손상된 자존감과 취약한 자존감으로 또 이분은 그리고 있습니다. 손상된 자존감이라는 것은 외현적 자존감과 내현적 자존감으로 구분하면서 외현적 자존감이 낮고 내연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손상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외연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 외현되니까 뭐 지위, 연봉, 직장 이게 외연적 자존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현적 자존감.
아까도 했지만 그 야망을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본인이 내현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동적인 이런 생각, 이 이제 내현적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현적 자존감은 뭐 내가 이렇지 뭐 이게 다 내현적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손상된 자존감은 외현적 자존감이 낮아요. 지위는 낮는데 상당히 내현적으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간혹가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는 상당히 낮아요. 지위는 상당히 낮지만 내연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내연적 자존감이 높고 외연적 자존감이 낮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우울하시죠. 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항상 내가 지금 뭐 너무 지위가 낮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울하시죠. 우울하시니까 에이 뭐 내가 이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력도 이제 안 하고 그래서 이 내연적 자존감인 사람이 이제 같이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우울증도 있고 이 내연적 자존감이 높고 외연적 자존감이 낮으니까 공격성도 좀 뛰어요. 분노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조금만 일해도 이해를 못하고 공격적으로 넘어가요.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뭐 본인이 이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이 좀 세시죠. 이런 분들은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그냥 뭐 이해하면 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뭐 법적 조항 뭐 다 들이대면서 뭐 공격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손상된 자존감들이 보이는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죠. 반동 형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배웠던 프로이트의 자아 방어 기제. 그러니까 뭐 안나 프로이트가 일원화시켰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반동. 그러니까 공격성의 반동은 수능이죠. 그죠? 반동 형성. 그러니까 공격성을 뛰다가 한편으로는 또 뭐야? 계속 수능해요. 계속 과잉 수능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거 과잉 수능하면서 뭐 제가 뭐 그렇지요. 이렇게 과잉 수능을 해요. 그래서 공격성을 뜰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만 이런 과잉 수능할 때는 박해 불안을 또 많이 메커니즘을 작용하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 과잉 수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손상된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얘기대로 자기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위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과잉 지금 얘기했지만 공격성도 띠면서 반동 형성을 과잉 수능하면서 또 어떻게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한테 자꾸만 짜증을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자기 비하 개그가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수능할 때, 그러니까 공격성을 띨 때는 자기 비하 개그는 안 하는데 수능할 때 과잉 수능이죠. 그냥 네네네 알겠습니다. 과잉 수능하고 뭐 야단치면은 예예 저가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런 게 과잉 수능이에요. 막 야단을 치면은 뭐 이런 점은 좀 부당합니다. 뭐 제가 뭐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하면서 제가 그렇지요. 저가 능력이 요것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사람이 과잉 수능이죠. 이 과잉 수능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비하 개그도 심해요. 자기 비하도 심하고 하여튼 피해의식이 있다. 하여튼 손상된 자존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으로 취약한 자존감 외연적 자존감은 높아요. 자존감은 높지만 내연적 자존감이 낮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외연적 자존감은 높고 내연적 자존감이 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만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발끈해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화를 내요. 뭐 위치가 높으니까 뭐 발끈하겠죠. 예? 근데 이게 취약한 자존감이에요. 그냥 이 위니코스는 이 정상적인 자존감은 정상 분포로 설명해요. 어느 것이 자존감이 좋으냐. 높고 낮음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도 문제가 있고 낮은 자존감도 문제가 있고 정상 분포, 그죠? 정상 분포에 속하는 요 15% 저기 5%죠. 5, 15, 요 포함되는 더 넓게 15%까지도 갈 수가 있죠. 요 정상 분포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존심을 갖는 사람들이죠. 이 취약한 자존감은 외연적 자존감 높고 환경을 또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야 발끈거려요. 여러분들 뭐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장들 보면은 괜히 이야기하다가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발끈 화를 내고 말이야 그런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 취약한 자존감. 만약에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좋게 그래 그러다가 막 갑자기 화를 내요 부모가. 이 취약한 자존감이 외형과 자존감 높고 내형과 자존감. 이 사람들은 환경을 자기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카톡을 보면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다 약속 시간 뭐 오전에 할게 뭐 오후에 할게 이렇게 약속 시간 다 잡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며칠 지난 다음에 뭐 응? 시간을 좀 바꾸죠. 나 일정이 안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야?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려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면 진작에 카톡 내용이 올리지 다 정한 다음에 맨 끝에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이게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는 사람. 이게 외연적 자존감이 높고 내용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꼭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뭐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예도 많죠. 뭐 내연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또 환경을 통제하려는 성격도 우리가 무단히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아까도 했지만 뭐 경계적 성격 장애는 뭐 컴볼그는 뭐 아까도 했지만 자기 대상과 그 다음에 대인 표상 엄마의 관계에서 이러한 그 이미지로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 편집성 성격 장애 여러분들 다 편집성 성격 장애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의처증, 의부증 생각하면 돼요. 의심하고 망상하는 사람들이 편집성 성격장애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망상해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이 왜 이렇게 편집성 성격장애를 설명하는데 가장 쉬운 이해가 되냐면 의심하죠. 와이프가 바람폈나? 남편이 바람폈나? 의심하고 망상을 막 그리죠. 그죠? 요게 바로 편집성 성격장애.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증은 정신병이지만 편집성 성격장애라면 의심과 거기에 동반된 망상을 하는 사람이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편집성 성격장애를 갖냐? 왜 의심과 망상을 많이 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락강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애착 이론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애착, 해피애착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불안애착은 저항형과 이제 수동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애착은 어떻든 애착이 좀 불안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냐? 애착이. 그러니까 뭐 좀 유기, 학대, 그죠? 이렇게 좀 그다음에 뭐 보호를 못 받은 애착. 그래서 그 불안 애착은 이제 유기 학대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불안 애착, 유기 학대. 요런 사람 이 불안 애착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항형과 수동형이 있어요. 저항형은 뭐냐면은 이 불안 애착은 여기 있는 대로 자존심은 낮아요. 자기 평가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저항형과 수동형이 있어요. 자존심이 낮고 저항과 수동형은 구분되는데
저항형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부할 때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 노원 세모뇨 피사살 것처럼 거부를 당했을 때 상당히 공격성을 띠요. 이 편집성 성격이니까 이 저항형이야. 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상당히 저항하는 거죠. 이 저항형이고 이 그와 반대로 수동형. 이 수동형은 뭐냐면은 상대와의 거부가 됐을 때 자기 인트로젝션이 되죠. 자기 내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표현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만 그냥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애착,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 자기 평가가 낮은 사람들이 처벌성,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자존심이 낮으니까, 자존심이 낮으니까, 자기 평가가 낮으니까,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처벌성, 편집성 장애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벌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불안애착에 의해서 자기 평가와 자존심이 낮으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처벌을 하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망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냥 동료나 뭐 아니면 조직에서 그냥 내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고 망성해요. 저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 잘못되지 않을까? 뭐 높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그 박해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고 망상하고 내가 말실수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벌 편집성 성격 장애죠. 자, 해피 애착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계속 표현했는데 거부당한 애들. 그러니까 해피죠. 해피를 당하는 사람들. 이 해피 애착은 해피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부모님한테 좀 사랑을 표현했는데 부모님이 나의 사랑을 회피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의외로 나를 지키려고 그래 내가 부모님 사랑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존심감이 상당히 높고 타자를 낮게 봐요. 타자를 낮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낮은 타자가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줄까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하는 피해성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는 애착의 실패로 온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하고 망상을 하고 그래서 의심에 있어서 어떠한 내가 무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박해죠. 이 박해 불안이죠. 이 박해 불안. 그러니까 박해 불안이라는 것은 프로이트는 박해 불안은 프로이트와 락강은 조금 여러분들 머리 좀 조금 회전해 봅시다. 이 불안애착 처벌성 편집성 장애는 박해 불안이에요. 근데 프로이트는 애착 이론가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프로이트와 락강은 박해 불안은 바로 난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공격을 하면 힘이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떠한 공격을 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락강하고는 애착 이론은 별로 관점이 틀린 거죠. 어머니야 아버지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스크도 뭐 밖에죠. 뭐 저 사람 나한테 어떠한 처벌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피 애착은 아까도 했지만 피해를 받는다고. 응?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피해를 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피해를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성취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밑에 부하가 어떠한 피해를 줄까 제가 나한테 어떠한 피해를 줄까 의심하고 망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편집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인데 밑에 부하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 그러면서 저 친구가 계속 의심하는 거죠. 제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바로 피해성 편집장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은 이 건강 정상 부포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성격이고 건강한 자존심이고 편집성, 의심과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위니콧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좀 형익상학적으로 면에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간단해요. 우리가 편집성 성격 장애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면이에요. 페르소나예요. 내가 항상 자존심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가서는 자존심이 높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존심이 낮고 페르소나, 가면이죠. 이 가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지, 뭐 강직해야지, 이런 게 이게 바로 편집성 성격 장애죠. 내가 강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줄 거야, 뭐 처벌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편집성 성격 장애를 벗어난 건강한 성격, 건강한 자존심은 페르소나예요. 어떤 자존심이 높을 때도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는 거지. 이게 정상부포죠. 그렇죠? 이게 정상부포는 이게 항상 내가 자존심 안 버리려고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자존심을 지켜야 돼. 이런 거. 이것이 애착 이론에서는 문제라는 거죠. 정상부포.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뭐 목숨 거는 뭐 애국자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뭐 그런 쪽으로 볼 때는 뭐 개인으로서는 평가되지만 건강한 성격의 관점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한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하고 프로이트를 이제 비교할 때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신데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은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는 이 성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대학 교수가 못 돼요. 근데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지만 대학 교수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는 한 방향으로서 자기 위치, 자존심 높게 쭉 가신 분이고, 예? 프로이트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대에 맞게끔 사신 분이고, 그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사신 분이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건강한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마르크스의 자존심은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이에요. 프로이트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바로 가면성을 띤 시대와 잘 호응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격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높고 낮음은 자기의 어떠한 뭐 인생관, 개인간의 그게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시대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심은 아니에요. 왜? 이분은 셋째 딸이 감기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페니실린 살 약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공부를 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자존심이라는 것이 높은 것,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것에 의해서 편집성 성격 장애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이야기 못하고 있는
이런 그 편집성 성격 장애, 락강은 이제 편집증, 정신병으로만 보죠. 근데 우리는 기표를 가진 소외적인 존재가 됐지만 편집성, 의심과 망상을 하죠. 락강은 물론 이거 신경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턴의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인슈타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뉴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수성의 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성의 궤적이다. 그런 식으로 락강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애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성 성격 장애를 묻고, 자 끝으로 편집성 성격 장애는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논문과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행동 유형, 행위 양식을 조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몇 개 설명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의심과 망상이죠. 의심과 망상이고 이분들은 그 복수, 용서가 없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들은 조그만 자기가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 복수를 해요. 항상 복수를 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는 있죠. 내가 피해를 많이 입어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심과 망상을 하니까 의심에 대해서 망상이 만약에 동일시가 됐다 그러면은 투사적 동일시가 됐다면 당연히 공격성을 띌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집성 성격 장애들의 행위 양식에서 상당히 민감해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내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것도 봐요. 이 사람들은 밥을 먹었는데 조금 잘 안 닦았다 그러고도 다 봐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심성이 많아요. 의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조심성이 많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조심이 많은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라는 사람의 어떠한 자기의 이마고 원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비난을 막 퍼붓는 사람들, 공격을 띄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좀 풀릴 수도 있고 강의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좀 어렵지만 옛날에는 학생들 조금 야단도 많이 치고 조금 인권적으로 대하지 않은 그런 또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술 먹고 좀 주사도 부리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교수라는 이마고에 있어서 만약에 교수라는 것은 항상 단장하다 그럴까? 단장하다 그러면 주사 같은 거 그런 걸 이해를 못해. 융통성이 없. 그러니까 보통 교수도 사람인데 대통령도 사람인데 주사 부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를 이해 못해.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을 락강의 위주로서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우리 주체의 모습과 이상 행동을 여러 면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 기초를 갖고 앞으로 방향을 나아가겠습니다. 자, 경청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